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죠. 거의 뭐 8개월, 9개월 전에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는데, 뭐 다른 분이 있잖아요. 저는 뭐 차이나 전기차 저랑 같이 중요하다고 추천하시던 분들이 몇몇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저만 남았죠. 저만 남아서 외롭게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중국 주식이나 중국 ETF나, 물론 저도 미국 ETF 투자하고 있지만,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지만 중국도 저는 강조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중국을 강조드리는 유튜버가 ETF요, 특히나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진짜 여러분들 뚝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계속 소개해 드리면서 중국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고 세계 패권 구도도 3 강이 될 것이다. 중러 미 이렇게 될 거다. 이거를 계속 강조드렸는데 아니다. 미국이 짱이고 미국이 1급 패권으로 계속 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 보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금도 오른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도 지금 보면은요. 그래서 저한테 뭐 한 8-9 개월 전이죠. 한 6월 달인가, 작년 6월 달인가 7월 달에 "리밸런싱 해야 되냐? 차이나 전기차 리밸런싱 해야 되냐? 미국으로 뭐 하라고 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죠. 지금 뭐 미국이 더 오른다고 리밸런싱하고 떠난 투자자들 성공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미국 주식 많이 올라서 좀 고점인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레버리지를 뭐 한다고 또 깝죽대는 애들이 있었어요. 진짜 그러지 말라고. 레버리지는 더 위험하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다른 유튜버들이 뭐 레버리지로 뭐 성공했다는 뭐 뭐라 그러지, 구독자들 사연 들고 오거나 그런 거 들고 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레버리지 뭐 QQQ 5 배짜리도 뭐 했다고 그러던데, 야 지금 제정신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레버리지를 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진짜 레버리지로 뭐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거 보면은요 진짜 좀 그래요. 좀 침 한 마리 나오려다가 말았는데, 제발 그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물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해서 레버리지로 돈 번다고 하면은요 다 추천을 하겠지만, 그걸로 뭐 그게 진리인 것처럼 아니면 미국 주식이 무조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맞잖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더 오른다. 미국 주식이 최고다." 지금 이런 고정관념이 계속 틀에 박혔죠,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팔랑귀로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 차이나 전기차 리밸런싱하고 미국 주식으로 해야 된다."니까 또 거기로 팔랑귀로 따라가는 투자자들, 제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한쪽으로 팔 거면 한쪽으로 파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분산 투자하라고. 제가 중국이 아무리 좋더라도 중국에 뭐 100%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나눠서 미국 주식도 가져가고 중국도 가져가고 금도 가져가고, 뭐 비트코인 가져갈 사람들은 또 비트코인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나눠서 하라고 했지 누가 몰빵하라고 했습니까? 팔랑귀에 몰빵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차이나 전기차 팔았다가 미국 나스닥백 또 거기에 몰빵했다가 또 물려 갖고 또 힘들다고 하고 또 팔았다가 또 차이나 전기차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또 그거 샀다가 또 물리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이렇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투자라는 게 여러분들 정답은 없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성공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칙을 지키면서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은요 어느 정도 성공은 가능해요. 뭐 큰 부자는 못 될지언정 여러분들 노후 대비나 아니면은 작은 부자는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좀 정도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원칙을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요. 미국 나스닥 100 이랑 지금 차이나 항생테크, 차이나 전기차, 금현물, 이게 올해 25년 수익률을 가져왔어요. YTD라고 해서 25년 수익률인데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국 나스닥 100 이요. 6.26% 마이너스 났습니다. 요즘 안 좋죠? 근데 차이나 항생테크 보세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35% 올랐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15%나 올랐습니다. 6% 빠지는 동안. 그리고 금현물도 8%나 올랐습니다. 8.44%. 그다음에 6월 달에 지금 한번 볼게요. 6월 달, 6월 달에 6 개월 수익률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스닥 100, 미국 나스닥 100이 17% 올랐죠. 차이나 항생테크 한번 보세요. 무려 91%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60.74% 올랐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KRX 금연물은 29%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수익률로 비교해 보자면서요. 1년 수익률 그럼 비교해 볼게요. 자, 미국 나스닥 100이 23% 올랐거든요. 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가 94% 올랐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39% 올랐고요. 에이스 KRX 금연물이 51% 올랐습니다. 자, 수익률 어떤 분이 리밸런싱 하면서 수익률 비교해 보자고 했잖아요. 아,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낫습니까? 여러분들이 리밸런싱 한 다음에 수익률 비교하면 뭐가 더 좋게 나왔죠? 지금 나왔죠? 아, 보세요. 여러분들이 6월 달이랑 7월 달에 리밸런싱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리밸런싱 했는데 차이나 전기차나 항생테가 좀 빠졌습니다. 네, 뭐 미국 나스닥 100이나 이런 것도 빠졌죠. 같이 빠지고 있죠. 같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는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주식이란 게 여러분들 정답이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진짜 발이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고 기울면 다시 또 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이란 게 고평가되면은 이제 고평가된 돈이 저평가로 가서 저평가된 거를 다시 고평가 만들고 고평가된 걸 다시 저평가로 만들게 되는 게 그게 주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레버리지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세보의 레버리지. 지금 이게 TQQQ고요. 이게 SOXL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1년 수익률 비교하면은 TQQQ가 13% 올랐고요. 나스닥 3배 레버리지. 그다음에 반도체 3배 레버리지가 55%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런데 차이나 전기차나 항생테크랑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에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 보면은요. 지금 올해 수익률은 TQQQ가 14% 마이너스, 그다음에 SOXL 쏙3 23% 마이너스 났는데 차이나 전기차가 15% 플러스, 차이나 항생테크가 35% 플러스 났습니다. 그다음에 6개월 수익률 비교하면요. TQQQ가 14% 올랐고요. SOXL 쏙3 23% 마이너스 됐는데 차이나 전기차가 60% 올랐고요. 차이나 항생테크가 91%나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 나죠? 과연 뭐가 좋은 건가요? 수익률로 비교해 보자면서요.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를까? 중국 주식이 많이 오를까? 수익률로 한번 리밸런싱 하면서 비교해 보자면서요. 뭐가 정답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잖아요. 차이나가 이겼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뭐가 이기든 수익률로 여러분들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냥 저는 성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 종목들도 성장성이 있고 장기 투자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으니까 "너무 우왕좌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차이나 전기차나 지금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는 완전 나락을 가고 있죠. 국내 2차 전지는 제가 투자하지 이제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내 2차 전지는 이거 개판이에요. 이거 투자하지 마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차이나 전기차 어때요? 다시 올라가고 있죠? 다시 올라가고 있고 항생테크 보면은 요즘 뭐 딥시크가 나오고 뭐 AI가 또 이제 딥시크 말고 또 이것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마누스라고 해서 딥시크 후속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비서라고 해서 마누스 AI가 또 나온다는데 그것도 뭐 대박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아예 뭐 AI 관련해서 계속 회사들이 스타트업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머리 좋은 똑똑한 인재들이 의대를 가는데요. 중국은 머리 좋은 인재들이 다 AI나 공대나 이런 데를 가서 진짜 뭐를 나라 발전을 위해서 창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던데 진짜 의대를 아예 완전 의사를 개인 병원 못하게 막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막아 놓고 의사 소득 수준을 낮춰 버려야 그래야 공대 가지 않을까. 그 정도로 극단적으로 해야 우리나라의 이런 잘못된 구조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큰일 났다 이거를 반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 큰일 났어요. 다들 뭐 머리 좋으면 의대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의술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아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세계 제조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중국 소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소비재를 구매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1 인당 GDP가 뭐 그렇게 우리나라보다 높지 않고 미국보다도 훨씬 높지 않지만 중국 자체적으로 제조업이 A부터 Z까지 다 있기 때문에 싸게 구매하고 싸고 가성비 좋은 거를 언제든지 중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소득이 높다 하면은요. 중국에서 사는 게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높을 수가 있다. 앞으로는 이제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중뽕이냐 뭐 중국한테 돈 받았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분석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료들 보면서 분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제 분석이 요즘 틀린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참 걱정이 많이 되고 그다음에 뉴스 그냥 잠깐 보고 갈게요. 뭐 트럼프도 버거운데 중국 관세까지 그래서 넛크래커가 된 캐나다에서 캐나다가 지금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한다고 하니까요.
중국도 이제는 캐나다 농산물에 뭐 100% 관세하겠다. 이렇게 맞불을 놓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맞불을 놓으니까 힘없는 캐나다가 결국 캐나다도 솔직히 카드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젤렌스키를 보고 트럼프가 "너 카드가 없잖아. 내가 하는 말 들어." 이렇게 한 것처럼 캐나다도 카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요. 캐나다는 지금 나락으로 갈 것 같다. 지금 뭐 캐나다 트리도인가 걔가 정치를 이상하게 하면서 완전 캐나다도 지금 보면 인도인들이 거기에 판치고 있고 인도 이민자들이 판치고 있고 그다음에 살기 어려운 국가로 됐었죠. 우리가 근데 우리나라도 캐나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부동산 가치를 캐나다도 엄청나게 올리면서 젊은 이런 20-30 대가 다 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고 있다. 왜냐? 캐나다 집값이 말도 안 되게 높아져 버리고 있고 이 버는 돈으로 절대 집을 못 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죠.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배우고 해야 되는데 참 걱정이 되고요. 네, CGV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첫 희망퇴직을 단행한다고 합니다. CGV도 이제는 한물 같네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내수가 폭망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요즘 영화관 가면 영화 보고 싶습니까? 너무 비싸서 저는 보기 싫던데. 저 영화관 1 년에 한 2 번 3번 갈까요? 야 매주 가야 그런 CGV나 이런 데가 잘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TSMC가 ASMC 되냐. 그래서 1천억 달러 미국 투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기사를 쭉 읽어 보면요. 결국 이제 TSMC도 미국에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대만이 먹히기 전에 중국한테 먹히기 전에 어차피 대만 방어 못 합니다. 어떤 다른 기자분들이나 그러면 대만을 막 막아줄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힘을 맞춰서 막아줄 것처럼 하지만 절대 못 막을걸요. 그래서 일단 빨리 이 지금 TSMC를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하려고 하냐? 미국에서 지금 2030 년에는 전 세계 20% 이상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TSMC도 여기를 뺏어서 가져갈 것이고 그다음에 또 뭐죠? 한국의 반도체들도 다 가져가겠죠. 그러면은 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화 되겠죠. 한국은 진짜 큰일 나겠어요. 진짜 걱정이 됩니다. 한국의 지금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기사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1 위라지만 이곳에서 힘못 쓰는 근데 여기서 기사를 보니까요. 박민 기자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동남아 아세안 이쪽 시장은 중국 전기차 판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베트남에서 뭐 "잘 안 팔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제 베트남에서도 판매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시작을 좀 늦게 해서 그렇지 베트남에서도 계속 이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베트남에서 이제 뭐 체리랑 아니면 뭐 비아딘가 이런 데 이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태국에서 이제는 공장을 지었죠. 비아디 공장을 지으면서 태국은 아예 중국 전기차 판이고요. 인도네시아나 이쪽에서도 공장을 짓고 생산하면서 그냥 이 아세안 전체 이 동남아 이쪽은 아마 중국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진출이 어렵다는 거는 유럽을 하면 좀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동남아라고 해서 저는 쪼금 이해를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딥시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자면 딥시크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진짜 AI가 최고 수준의 모델을 구축하는데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지 않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딥시크는 수십억 달러가 필요하지 않다. 오픈 AI가 술 취한 선원처럼 현금을 태우는 동안 중국 AI 신생 기업들은 날씬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들은 압도적으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그만큼 이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요. 딥시크가 널리 퍼지면서 중국의 변호사 업계는 존재적 위기, 존폐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딥시크가 이제 법률 상담도 다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시크를 이용해서 다양한 앱들이 이제는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카카오도 위험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구글도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 이제 우리가 검색을 챗GPT나 딥시크나 아니면 이런 AI로 요즘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 잘 모르는 거 있으면은요. 굳이 뭐 네이버, 구글, 카카오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요. 그걸 또 찾아야 돼요. 또 어학사전 또 들어가서 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아예 이런 거를 딥시크나 아니면 챗GPT는 다 해줘 버리니까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생테크나 이런 게 잘 가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4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중국 가정에 TV가 없었지만 지금은 최신 가젯이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제 딥시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요. AI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때문에 이렇게 편리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기업이 AI 솔루션을 시도하고 초기 단계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더 강해지면 사용 가능한 AI 앱을 더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딥시크를 활용한 AI 소프트웨어가 중국에서 변호사, 콜센터 플러스 서비스 종사자를 대체하게 되면 해외에서도 해당 솔루션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중국 외의 AI 스타트업이라면 에어 차이나 콜센터 업무량의 70%를 AI를 사용하고 추론 비용이 낮은 중국 스타트업과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예, 중국은 다른 산업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AI를 도입해서 0에서 1로 늘리고 있다. 진짜 이게 무서워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얘기를 해 드려야죠. 지금 2025년 중국 최대 전기차 플레이어는 한국, 미국, 독일 출신이 아니다. 이렇게 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레스토라고 뭐 있나 봅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테슬라, 기아가 요즘 잘 팔았네요. 977 대나 팔았다고 하거든요. 기아가 스페인에서 잘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기아가 EV3가 이렇게 잘 팔리네. 849 대나 팔았습니다. EV3 한 모델이 스페인에서는 가장 많이 팔았다. 그다음에 뭐 모델 3, 그다음 비아디 돌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모델 Y가 여기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비아디 아토3가 433대 뭐 이렇게 팔려 있다.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대비 판매량을 보면은요. 야 근데 이게 보면 중국판인 게 여러분들 스탈란티스가 많이 팔렸네요. 2,500 2,059 대. 그다음에 비아디도 또 늘어났죠. 1,378 대.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1,377 대. 뭐 이렇게 다들 늘어났으면 테슬라만 좀 줄어들었네요. 2,117 대여서 1,191 대로 테슬라는 줄어들었네요. 아 테슬라가 좀 안 좋다. 판매량이 안 좋았다. 근데 기아, 현대, 현기차는 지금 530 대에서 1,313 대. 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도 잘하고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아디가 185 개의 독점적인 디자인을 갖춘 이 드론 시스템을 공개를 했거든요. 근데 DJI 드론 최고 1등 회사죠. 여기랑 협력을 하여서 2,0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2억 위안의 이런 R&D 자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하드웨어 외에도 자체 앱,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영상, 그다음에 음악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개발 중이고요. 100와트 충전에 30분 만에 20에서 80% 충전이 된다. 이 드론 서비스인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론 이런 서비스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경납고를 이 위에다가, 그러니까 뭐 팡청바오 시리즈 이 SUV 차량 위에다가 드론 경납고를 달아서 드론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 그래서 C 라이온 07 DMI 여기에도 드론 경납고를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가 되면은요. 아 이거 한국에서도 이거 나온다고 하면 대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한번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쭉 영상이 조정 영상이랑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착 시스템 한번 영상을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야 이게 드론이 장착이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납고가 열리고 드론이 나옵니다. 경납고가 이게 열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게 열린 다음에 드론이 나옵니다. 드론이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드론이 나와서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 경납고에서 나온 거 보이시죠? 나와서 이렇게 날아가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율주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드론을 내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율주행으로 시켜서 이거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앱으로 다 처리가 다 가능하고, 지금 차가 찍히는 거예요. 드론이 여기 날아가 있고 드론이 날아 있는 모습이고요. 차로 이렇게 찍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론 촬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와 대박입니다. 그리고 AI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또 볼 수도 있네요. 누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대박이죠. 이런 시스템까지 있네.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지 아마 모션 캡처를 하나 봅니다. 야 이런 것까지 볼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막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능에서도 아마 좋은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촬영 기능까지 보이시죠? 쭉 촬영 기능까지 볼 수 있고 드론으로 이렇게 찍고 있다. 이하디 보셨죠? 또 보여 드릴게요. 지금 영상 몇 개 더 있거든요. 이거 뭐 드론 소개해 드릴 때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드론 이렇게 쭉 해서 스마트한 이제 드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쓸 수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어플로 쓸 수가 있고요. 지금 이거 잠시만요. 이걸 지금 자막이 이상해서 껐고요. 자 이렇게 드론이 위에 경납고 위에서 나와서 차량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드론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촬영이 가능하다. 야 미쳤죠? 이 재미. 드론이 이렇게
호버링이라고 하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차 주변을 따라다니면서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변 이런 상황이나 이런 걸 찍을 수 있다. 대박이죠. 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지금 차 주변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다는 게 어마무시한 거죠. 비아디가 이런 기능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 이 장난감 캠핑 가는 사람들이나 낚시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경락고로 충전하러 옵니다. 예, 지금 충전하면은 다시 또 이제 배터리가 바뀌어서 바로 또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촬영이 또 가능합니다. 경락고에서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고 이 찍힌 거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정말 대박이죠. 이게 이 기능이 이제는 비아디에서 된다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자, 이제 이거 보시면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조정하는 거 보이시죠? 비아디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이제 보조석에서 조정을 하는 모습이죠. 비아디 지금 드론이 나왔습니다. DJI 드론이 나오면서 조정을 하는 모습이죠. 대박이죠. 따라다니면서 호버링을 하면서 이렇게 차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차량을 찍고 있고 따라가면서 탑재까지 하는 대박입니다. 이게 차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금 따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경락고에 들어오네요. 와, 경락고에 다시 들어가네요. 대박입니다. 대박. 따라가면서 경락고에 이렇게 탑재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와, 이거 대박이네. 미쳤습니다. 이거 미쳤어요. 대박이네. 대박. 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이런 기술까지 나왔다. 아, 자, 팡청바오 시리즈. 그래서 링위안이라는 이 지능형 차량 장착 드론 시스템이라고 비아디가 지금 출시를 했거든요. 이 시스템은 드론과 차량을 통합하여 다양한 비아디 모델에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치는 양왕 U8과 팡청바오 8, 그다음에 타이 3, 그다음에 덴자 N9, C 라이온 07, 그다음에 탱 L 이쪽 탕 L 이쪽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가격이랑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458 버전은 이 가격이 지금 보면 비싸요. 이게 8천만 원짜리 차량이네요. 8천만 원짜리 차량에 들어간다. 팡청바오 시리즈가 비싸니까요. 그래서 바오 시리즈에 이런 드론 장착 버전이 들어가고 이런 뭐 쭉 나와 있어 캐빈 증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하웨이 자율주행을 쓸 것이냐 팡청바오 시리즈에는 하웨이 자율주행을 써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비아디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쓸 것이냐 이것도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팡청바오 시리즈는 제로백이 4.8초, 주행거리는 1200km, 그다음에 최대 출력 시스템은 550kW를 자랑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다음에 샤오미의 지금 SU7 울트라는 레이진 샤오미 회장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부분 고객이 35세이고요. 20%가 여성이고 50-60%의 고객은 이전에 이런 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 샤오미 이런 제품들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63%가 좀 탄소 섬유 조종석, 80%가 장거리를 선택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EV 공급망은 향후 드론이나 이볼트 이런 데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두아이 에어쇼에서 나온 1100 볼트의 컴팩트 이런 이 모터 이런 시스템이 공개가 됐거든요. 이게 ER-EV 버전으로 나와서 이제 중대형 이볼트 드론이나 긴 주행 범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드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뭐 소개를 해 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도 있긴 한데 그냥 이런 거 소개해 주는 사람인데 이런 이 모터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드론에 아마 쓰일 수 있는 모터라고 합니다. 이 모터가 쓰이면은 아마도 더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기술력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펑 얘기를 좀 해 드릴게요. 샤오펑이 2024 스마트 드라이빙 하이라이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2024년 스마트 드라이빙 마일리지는 급증했으며 97.3% 소유자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개인정보 유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인정보 유출이 여기서 뭐 그냥 되고 있네요. 이런 거. 지금 97.3% 아마 소유자들이 이 개인정보 뭐 이런 동의를 했겠죠. 이런 거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새로운 기록에 월 217시간 주행과 19,842km가 포함되며 이는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왕복하는 두 번의 주행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두 번 왕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미래를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스마트 드라이빙 이런 뭐라고 해야죠? 정보들을 아마 고객들이 그러니까 샤오펑 쓰는 고객들이 제공을 해서 이런 거를 모으면서 이 데이터가 모아지면은요.
아마 업데이트가 되겠죠. 소프트웨어가 이런 빅데이터를 계속 가져오면서 에러가 어떻게 떴고 그다음에 자동 주차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을 어떻게 써서 어떤 식으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걸 분석을 해서 더 좋은 솔루션을 주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야 이거 개인정보를 샤오펑에서 다 가져간다. 비아디에서 다 가져가서 공산당에 쓴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로 선동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스마트 드라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를 모아서 이거를 진짜 이거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이 스마트 드라이빙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 안 되게 막으려고 하는지 제발 국내 기업만 그렇게 하고요. 외국 기업은 제발 쓰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법으로 막지 말고요. 테슬라나 샤오펑이나 비아디나 제발 법으로 막지 마라. 제발. 저는 국내 전기차보다 샤오펑이나 비아디나 테슬라 쓰고 싶으니까요. 제발 막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거 보면서 개인정보를 따질 때 따져야지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샤오미의 SU7 울트라 주문량이 15,000 대를 돌파했고요. 3월 2일 베이징 시간으로 10 시부터 전국 배송이 된다고 하고요. 샤오미 SU7이 2만 대 이상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2월 달에요. 그래서 5 개월 연속 2만 대. 야 그래서 누적 인도량 18만 대. 어마어마하죠. 대박입니다. 샤오미가 지금 주가도 테슬라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요. 샤오미가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CATL의 배터리도 써서 이런 고성능을 내고 있고 비아디의 배터리를 써서 너무 고마운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샤오미는 애플이 하지 못한 이 전기차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전자기업이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이 전기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핸드폰도 만들고 전기차, 가전 다 만드는데 이걸 통합 OS로 이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OS로 쓴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소프트웨어가 빨라지고 편리해질까. 이제는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뭐 스마트폰에 들어간다고 하면은요. 이런 게 다 쓰이면서 이게 원래 다 넘나들어야 이제는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기능을 이제는 샤오미에서 할 수가 있겠구나. 샤오미는 핸드폰도 나오고 전기차도 나오는 대단한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주문량이 너무 많아져서요. 울트라 생산을 증가하기 위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워낙 주문량이 많으니까 이제는 생산량도 늘려야 된다. 이거 원래 10,000대 팔기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2만 대까지 주문이 나오니까 1 년에 10,000대 판다고 생각했는데 2만 대를 갑자기 선주문을 해 버리니까 "만드느라 지금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니오 얘기를 해 드리자면 니오는 2 월에 13,192 대의 차량을 인도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62.2%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니오도 요즘 잘 팔고 있네요. 니오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거에 반영이 돼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주가는 쪼금 희미하거든요. 그래서 니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생산을 해야 된다. 이게 뭐 예전 중국 방식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지금 보면 CATL이나 비아디는 아마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CATL은 진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K 배터리가 전 세계 전 미국을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다 먹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엔 거기에도 중국 배터리나 중국 전기차가 들어가게 생겼구나.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고 여기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중국도 마다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위안 플러스가 수요일에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요. 자율주행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 된다. 냉장고도 들어가고 무선 충전, 뭐 이엔드 기어, HUD 뭐 다 된대요. 이 2천만 원대 차량에 이런 게 다 된다는 게 미친 거죠. 자율주행도 되고. 그리고 지리가 저번 주에 자율주행 발표를 했거든요. 그 비아디처럼 자율주행을 하겠다. 스마트 컴퓨팅 이런 거를 해서 뭐 AI 칩과 뭐 이런 연산 능력을 얘기해 주면서 얘네들도 지금 보니까요. 하드웨어 전체 그러니까 이 질이 이런 나오는 전기차 전체에 아이다스 시스템을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은요. 지금 보면요. 지리도 이제는 비용 지불 없이 비아디랑 경쟁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이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까지 경쟁을 하는구나.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비아디, 뭐 지리, 샤오펑, 샤오미, 그다음에 뭐 하웨이 다들 자율주행으로 경쟁을 하는구나. 이제는 이 정도까지 경쟁 단계가 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 뭐 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를 지배한다면서요. 근데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서 연산 능력이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몇 초당 이게 뭐예요? 못 잊겠습니다. 이 엄청난 이렇게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리가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쓸 수 있다. 근데 아마도 레벨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값싼 모델에서는 비아디보다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랑 자동 주차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모델은 뭐 이 정도, 그다음 모델은 모델별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격대별로겠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플라이텍은 어센드와 협력을 해서 XI 그다음에 R1, X1, R1 이 모델을 실행하는 통합 AI 머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야 여기에 딥시크가 또 들어가서 개발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지금 R1 출원이 20% 향상이 된다. 그래서 법률, 정부, 보안, 교육 및 건강 모델 출원을 위한 전문화된 머신도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아이플라이텍은 수학에서 매우 뛰어난 72 추론 모델 XI를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수학 시험에서 나온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그다음에 의료에도 쓰이고 여러 가지 지금 모델에 딥시크의 이 죄송합니다. AI가 쓰이면서 많은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버도 이제 구축할 수 있게 이 딥시크가 또 도와준다고 합니다. 뭐 딥시크는 지금 만능인 것 같아요. 약방의 감초, 만능, 그다음에 만병통치약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딥시크를 이용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죄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죄다 개발을 해서 나오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섭고요. 네, 중국은 지금 내몽골 이쪽에서도 여기에는 무슨 산업을 할까? 사막이 많은데 그래서 사막에는 그러면은 태양광을 다 깔아 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태양광을 다 깔아서 여기에 전력을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제는 아예 이제 에너지 자립을 계속하려고 중국이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원자력을 계속 높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내년부턴가 올해부턴가 이제 석유 사용량이 몇 프로씩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0년 후에는 아예 석유를 안 쓰는 수준까지 가려고 지금 중국이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정말 무섭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아디가 이 간단한 구글 검색을 통해서 AIF 산업 장비 부분에서 이 트럭 그러니까 전기 버스랑 그다음에 C 라이온 07이 사우디에서 이제 출시가 돼서 간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비아디는 또한 AIF를 통해 사우디의 PIF 및 SEC와 협력하여 사우디의 이 충전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사우디의 이 충전 인프라나 아니면은 전기차나 전기버스, 태양광, 그다음에 배터리 이런 거 사우디에 있는 거를 전체적인 거를 비아디가 다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2차 전지가 뭐 LFP가 나오면은 다 먹을 것처럼 하는데 LFP가 일단 나와야지. 그 댓글 다는 사람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나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월드컵에서 우승하려면 메시 같은 선수가 나오면 우승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메시 같은 선수가 나오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설은 일기장에 쓰시고요. 현실이 그렇게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다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되라고 일단. 서울대를 간다면 하니까 서울대를 가고 얘기를 하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서 그 댓글이 있어서 좀 답변을 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판이 점점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미국 주식도 투자하면서 중국 주식도 저는 꼭 필수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 말이 요즘은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쭉 꾸준히 지금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이 좀 긴데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중국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웨이의 어센드 910 칩이 또 수율 40%를 달성해서 뭐 이게 어떻게 의미가 되는 거냐. 그리고 지금 보면요. 중국에서 하웨이에서 25 년인가 26 년에 ASML을 뛰어넘는 노광 장비를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해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쪼금 많이 제 영상 시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좀 길어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